신속한 진상 규명을 국민들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들 숨이 넘어갑니다. 그 마련된 재원을 넉넉하게 쓰겠습니다. 이런 방지 대책을 근본적으로 강구할 생각입니다.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희 JTBC는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서 민생 관련 국정 과제들을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약속한 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점검해서 임기 초반인 지금 정책 방향을 바로 잡자는 취지입니다. 첫 번째 순서는 1호 국정과제 코로나 손실 보상입니다. 100%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장에서는 공약 파기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코로나로 수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영업 제한을 겪었습니다. 지난 2년간 피해액만 54조 원에 달합니다. 온전한 피해 회복을 공언한 윤석열 대통령, 이 약속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피해 입은 모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최소 6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약속했습니다. 그 많은 피해 중에 현금 300만 원씩 선거 앞두고 나눠준다고 생색내는 이런 정치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죠, 여러분. 하지만 일괄 지급 공약은 인수위를 거치며 차등 지급으로 바뀌었고 처음 약속한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50조 원 규모의 추경은 약 29조 원으로 줄어든 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예산 대부분이 손실보전금으로 쓰였는데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대부분이 지급됐습니다. 문제는 애매한 기준 탓에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마사지 가게를 운영했던 정순주 씨. 코로나로 한 달 매출은 반토막이 됐고 지난해 연말 결국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아이, 내가 간둬야 되겠다. 이제 이걸로 끝내자. 여기서 더 이상 뭐 했다가는 빚을 지면 안 되겠다. 하지만 정 씨는 지급 기준일인 지난해 12월 30일보다 열흘 일찍 폐업하는 바람에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너무 억울하죠. 대선 공약대로 이거 나오겠구나. 그리고 4년 전 3D 프린터 제작업체를 창업한 최진영 씨. 코로나 직후 계약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대출까지 받아서 이제 장비들 다 증설을 하고 해놨더니 소재도 다 준비해놨더니 그 시기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난 2020년 6개월간 매출은 1,004만 원. 하지만 기준 연도인 2019년보다 매출액이 27만 원 늘어났다는 이유로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직원도 새로 고용을 했고 매출이 하락을 넘어서 사실 결손이었죠. 중기부에 접수된 손실보전금 이의 신청 건수는 모두 9만 2천 건입니다. 이 중 7만 1천 건은 아직도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또 다른 약속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 지난해 7월 7일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법의 범위를 더 넓히겠다는 거였습니다. 소급 적용은 물론이고 인원 제한에 따른 피해와 폐업을 한 경우에도 지원하는. 하지만 윤 정부 출범 이후 여야 논의는 멈춰섰고 정부는 사실상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시기를 이미 상당 부분 놓쳤고 온전한 피해 보상은 현실에선 여전히 먼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게 그렇게 안 된 거잖아, 지금.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JTBC 강연입니다. 뉴스룸은 윤석열 정부 6개월을 맞아 윤 정부의 국정과제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는데요. 오늘 두 번째로 점검할 과제는 안전입니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한 윤 대통령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태원 참사를 겪었습니다. 안전과 관련한 국정과제가 구체적으로 어땠고 또 지금은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지 뉴스룸이 종합적으로 점검해봤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저는 100% 인재, 100%. 시민들을 위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금방 이렇게 사고가 나는 걸 너무 가까이 느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안전대책은 7가지입니다. 특히 재난에는 과학적으로 대응하겠다며 57가지 유형의 예방, 복구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와 같은 압사는 여기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공간이 수용할 수 있는 이상으로 갑자기 몰려든 사람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압사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인명피해도 컸습니다. 그래서 예측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여기 폴리스 라인을 막았을 때, 폴리스 라인을 걷어냈을 때 이런 것들을 시간당 다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오픈소스로 전 세계에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위험은 항상 변동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의 사고 사례들을 좀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우리 매뉴얼로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미 발생한 유형만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부가 안전을 위협하는 또 다른 요소로 꼽은 건 범죄입니다. 국정과제에서도 피해자 보호를 강조했는데 지난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난 뒤에야 전자발찌 부착 등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더 보완해서 이러한 범죄가 발부딪힐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접근 금지 등 스토킹 가해자에게 잠정 조치를 내릴 수 있지만 피해자들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너무 무섭다고. 그냥 구속이 안 되냐고. 물리적 위협을 한 적은 없으니까 불가능하다고. 현재 가장 강한 잠정 조치인 유치 신청은 절반 이상이 기각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켜준다가 아니라 그냥 저를 지켜본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추가 피해를 막는데 가해자 차단이 중요한 건 가정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무서웠어요. 아무도 안 도와주고 살려달라고 소리쳤는데. 임시 조치를 따로 취하지 못한 사이 이미 가정폭력으로 벌금을 받은 남편은 흉기까지 들고 다시 찾아와 아이 앞에서 때렸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남편이 구속됐지만 불안한 마음은 여전합니다. 60km 정도는 가야 있는 도시로 가야지 이용할 수 있더라고요. 타지 생활에도 겁도 났고.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는 전국 55곳. 정부 안대로 예산이 확보돼도 내년에 1개 더 늘어날 뿐입니다. JTBC 강보들입니다. 뉴스룸은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를 잇따라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순서로 누구나 깨끗한 집에서 살게 하겠다던 주거 복지 문제를 최규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즉 지옥고라 불릴 만큼 열악한 주거지를 안전한 집으로 옮길 수 있게 돕겠다고 했습니다. 또 공공임대주택은 연평균 10만 원씩 공급하고 저소득층에 주는 주거급여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무너진 주거 사다리를 바로 세우겠다는 이 약속, 어떻게 지켜지고 있을까요? 취약계층 무주택자들의 주거 복지가 확충되고 미래 세대의 주거 안정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의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지난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뽑는 공모에 쪽방촌 거주자를 비롯한 이른바 주거 난민들도 여러 명 지원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공공주택 문제에 직접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두 차례 재개발로 집을 잃고 월 25만 원짜리 한 평 쪽방에 사는 백광헌 씨도 사장 지원서를 냈습니다. 답답해서 했어요. 죽어서 나가 이런 거 어떻게 이걸 개발을 해야지 해서 나도 목소리를 한번 내보고 싶었어요. 쪽방촌에선 무더위와 강추위 그리고 이웃의 갑작스런 죽음이 일상입니다. 문턱이 얕아가지고 물에 앞으로 다 튀어나와요. 몇 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영차 나가고. 이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은 안전한 삶과 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5조 원 넘게 깎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인 거잖아요. 주택 소유 가능 계층에게 지원해준다라는 측면에서도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는 주거급여나 이주비 지원도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전한 주거 환경으로 이주하실 수 있도록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도 이행 속도가 지지부진합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 주거급여를 중위소득 50%까지 대상 가구로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내년에도 47% 수준에 그칠 전망입니다.
지원 금액도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3,000원 늘린 게 전부입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서 이렇게 월세를 막 50만 원씩 낼 수가 없잖아요. 남일 같지 않았죠. 사실 같은 동네이기도 하고 되게 내가 운 좋게 살아남았네 하는 생각을. 신림동 일가족이 머물던 반지하. 작은 창 너머로는 지상의 다른 집들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택 지하층의 평균 월세 가격은 41만 원. 5년 사이 30.6%나 올랐습니다. 지상층도 49만 원으로 16.2%나 올랐습니다. 취임 6개월이 흘렀지만 윤석열 정부의 주거 복지 정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원책이 제때 마련되지 않으면 주거 난민들은 지옥고의 굴레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평생 지옥고가 아닌 곳에서 살 수 있을까? 내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진짜 멋지게 진짜 사람답게 살다 죽는 게 인간인데 아 역시 꿈이었구나. JTBC 최규진입니다.